끈끈해지고 문화를 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자유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걸 어떤 회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회사의 규모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툴이라든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운이 좋게 그냥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생활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뭐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뭐 항상 주변 사람들이랑 뭐 잘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윗사람 좀 뒷담화도 하고 그러면서 끈끈해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왔을 때, 좀 작은 회사로 왔을 때 차이점은 윗사람 뒷담화 할 일이 좀 줄어들어서 그게 조금 서운해요. 주변 사람이 문제지 뭐 회사의 규모가 그런 걸 뭐 문화를 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하자면 뭐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당연히 좋다고들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냐. 어차피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 팀을 이끄는 팀장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라는 게 작은 조직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엔지니어들도 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사실은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긴 하지만 어떤 팀장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덜 협조적이고 약간 개인적이라던가 조직을 생각하기보단 개인적인 이득을 좀 추구하는 그런 모양이라면 모양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 보다는 그냥 개개인의 생각이 옳고지면 조직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잘 돌아갈 것 같다.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툴을 쓰는데 툴 하나 자체가 라이센스비가 되게 비싸니까 충분히 쓰지 못하고 누가 쓰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가면서 돌려오면서 쓴다든지, 대기업은 이제 그런 걸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재정력이 있는 거고, 복리후생 제도라든지 이제 경조사 같은 게 생겼을 때 뭐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이렇게 금전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업무적으로만 보면 대기업에서는 특정 파트,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폭이 되게 좁은 것 같아요. 똑같이 코덱을 하는 하나의 팀이 분명히 대기업에도 있고, 뭐 이제 작은 기업에서는 온전히 한 기업이 통째로 그 일을 하긴 하는데, 대기업에는 시스템으로 갖춰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 사실은 이제 많이 배우지는 못하는 거죠. 집중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나름 좀 더 열심히 했다고 하면 약간 깊이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걸 뭐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경 셋업부터 뭐 라이센스 관리하고 그 이외에 다 자잘한 것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그러면서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나름 이 분야는 어디 나가도 욕먹지는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안 해본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뿌듯함 같은 것도 느꼈고, 이제 다른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정착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다.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닐 때도 7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먼 데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출근은 7시기는 한데
셔틀버스 출발하는 시간은 5시 50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사실은 셔틀버스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 일이긴 해요. 사실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그러네요. 그런 게 종종 있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대기업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그걸 워라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나름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빡빡하거나 뭐 스트레스만 받고 생활했었던 건 아니다. 그런 패턴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더 시간적인 출근 시간의 자유도 있고, 조금 일찍 끝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긴 했는데 그런 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굳이 달궈하지도 않는 것 같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이후로 회사는 바뀌었지만 일하는 패턴은 거의 안 바뀌고 그냥 지금까지 쭉 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 뭔가 더 재밌는 걸 찾아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생기면 뭐 그땐 워라밸을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지금도 뭐 주 2회는 수영하러 다니고 점심에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워라밸로 쓰기 대기업에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기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닌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그 일로 시작을 했지만 뭐 약간 목적이 바뀌어서, 부서의 목적이 바뀌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이 싫으면 심리적으로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에 대기업에서는 다른 시스템 같은 게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 잡포스팅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다른 사업부라든지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 걸 일단은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부 따라서 부서 따라서 분위기가 엄청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다니는 게 힘들다 그러면 뭐 벤처나 스타트업에 오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워갈 수도 있고, 거기에 왔는데도 또 다른 사람과의 이슈가 생긴다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당연히 양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자유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라에서 자유를 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어져야 될 권리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책임이 회사에서는 성과인 거죠. 회사가 살아남고 더 발전하고 그러기 위한 성과가 있으려면 자유를 줬을 때 더 크게 빨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라는 걸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